이번 시간에는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 교환, 수리, 검사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 정비의 44페이지부터 66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은 심장이다. 자동차 엔진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진만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엔진 정비 누구나 할 수 있다. 문필중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 교환, 수리, 검사하기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에 있는 에어프로 센서 및 ATS, 맵 센서, WTS, TPS, CKP 및 CMP 센서, APS1, APS2, 산소 센서 등 다양한 장치를 교환, 수리, 검사해 볼 것입니다. 그렇군요. 각 장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일단 전자제어를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 중에 전자제어 우리가 센서에 대해서는요, 우리 에어프로 센서 다 약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플로우라는 게 이제 유량, 흐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공기의 양을 측정하는 센서가 되고요. 그다음 ATS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기의 온도,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전자제어 차량은요, 벌써 엔진으로 들어오기 전에 공기의 양, 공기의 온도를 이미 검출해서 컴퓨터로 신호를 보내주죠. 또한 이 맵 센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기량을 검출해 주느냐, 간접적으로 공기량을 검출해 주느냐 부분에 시스템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이 맵 센서는 최근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미 스로틀 바디를 통해서 들어오는 공기를 우리가 흡기계통 내에서 압력을 통해서 검사하는 공기량 센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WTS, 이거는 기본적으로 냉각수라고 하는 엔진의 정상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흐르는 냉각수 온도를 검출해주는 센서가 되고요. TPS가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센서 중에 다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운전자가 악셀레이터를 밟을 때에 그만큼 필요량에 따라서 공기가 스로틀 바디, 스로틀 밸브를 통해서 흡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스로틀 밸브가 열림 정도를, 즉 운전자의 의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속을 하겠느냐, 감속을 하겠느냐 등을 검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 센서가 되고요. 최근에 이제 CKP, CMP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전에는 CAS 또는 넘버 1번 TDC 센서와 같이 엔진의 위치를 검출해주는 센서의 일환인데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크랭크 포지션 센서, 캠샤프트 포지션 센서와 같이 크랭크 축의 위치를 검출해주는 센서는 CKP, 캠 축의 위치를 검출해주는 센서는 CMP,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APS는 TPS랑 유사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악셀레터 포지션 센서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악셀레터를 밟을 때에 첫 번째 신호를 입력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신호에 대한 기준을 잡는 APS1이 되고요. 또한 APS2는 APS1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또는 고장이 있는지를 갖다가 피드백해서 검출해주는 센서를 갖다 우리는 APS2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산소 센서는 유일하게 배기계통에 있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배출하는 가스들 중에서 산소의 농도를 검출해서 인젝터의 연료 분사량을 가감시켜주는 장치로서요. 만약에 배출하는 가스들 중에서 산소량이 많다는 얘기는 희박한 거고, 배출하는 가스가 반대로 적다는 얘기는 농후한 겁니다. 희박하면은 늘려주고 농후하면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연료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센서가 바로 산소 센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 정비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NCS 어떻게 될까요? 영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 중 교환, 수리, 검사하는 방법을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을 마치시면 정비지침서에 따라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 관련 부품을 탈부착 순서에 맞게 교환할 수 있고, 정비지침서에 따라 안전 절차를 준수하며 규정값에 맞게 관련 장치를 수리할 수 있으며, 정비지침서에 따라 분해 및 조립 절차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장비 및 공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지침서에 따라 진단장비를 활용하여 관련 부품의 이상 유무를 판정하고 교환할 수 있으며,
정비 침수에 따라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규정값으로 수리한 후 정상 작동 상태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정비 침수에 따라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장치의 연료 라인 누출 검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정비 침수에 따라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의 회로도를 분석할 수 있고, 정비 침수에 따라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의 고장 요소를 수리하여 정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비 침수에 따라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의 회로도를 분석하여 배선을 검사 판독할 수 있습니다. 정비 침수에 따라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의 회로도를 분석하여 단품을 검사 판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가솔린 전자제어 엔진 관련 부품에 탈부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학습으로는 자동차공학, 자동차 엔진 기초, 일반기계공학에 대해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용어로는 흡기다기관, 배기다기관, 스로틀 밸브, 스로틀 위치 센서, 가변수월 밸브가 있습니다. 오늘의 NCS를 기억하면서 부릉부릉 출발해 볼까요? 제가 동승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엔진 정비 스타트! 자, 선생님 이번에 배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리가 전자제어 시스템 중에서 뭐 우리가 일반적인 게 있고 조금 더 성능과 관계되고 있는 이제 튠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시간에는 또 일부가 나오져 있는 게 우리 OCV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가변식으로 흡배기 밸브를 제어해주는 이런 장치까지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연소가 되느냐, 연료를 제대로 분사해주는데 문제는 없느냐와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한 점검에 따른 불량난 요소를 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또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러한 교환과 검사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우리가 그 가솔린 전자제어 시스템에 관계되고 있는 우리가 부품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교환도 해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솔린 그 전자제어 시스템 중에서 점화장치 계열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이 점화 코일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점화 코일은 조금 이제 그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방식들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가솔린 차량에서는 뭐 DIS라고 해가지고 각 실린더마다 스파크, 우리가 점화 불꽃을 일으키는 그 점화 코일을 따로따로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독립점화 방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기존에 사용됐던 구형 방식을 보게 되면은 점화 코일을 하나 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에서 실린더가 4개다. 중간에 이제 배전기라고 하는 전기 배분 장치를 거쳐서 나눠주는 방식이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게, 배전기라는 데서도 누전이 될 수도 있고 전기에 대한 강화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방식들이 바로 독립 점화 방식의 점화 코일들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교환하거나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제 커넥터들, 그다음에 우리가 메인 배선, 파워 배선들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기 전장류와 관계돼서는 모두가 공통으로 키오프 된 상태에서 키 아직 뽑으셔야죠. 레스 상태에서 배터리 마이너스 탈거하시고, 그리고 커넥터부터 록 장치되어 있는 부분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요소, 그래서 커넥터가 탈거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엔진이면 엔진 차체 부분에 고정되고 있는 볼트 요소 등을 제거한 후에 탈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독립점화 코일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오일류가 누설이 되거나 또는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가 리데라라고 하는 패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껴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좀 좌우를 비틀면서 좀 탈거 작업을 해주시는 게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점화 계통을 제외한 나머지 점화 계통과도 물론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제어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연료를 컴퓨터 신호에 의해서 적정량을 분사해 줄 수 있는 인젝터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인젝터에 대한 연료 분사 시간, 점화 코일이 점화 불꽃을 튀기는 시간 등과 같은 타이밍을 제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센서가 바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은 크랭크 축의 회전하는 위치,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 지금 크랭크 축이 있다라는 것을 검출해 줄 수 있는 위치 센서가 있는데 크랭크 축에 별도로 달려져 있어 가지고 우리가 크랭크 포지션 센서라고 하는 크랭크 샤프트 포지션 센서라고 하는 약자를 써서 CKP 센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전에 같으면은 이제 CAS 이런 식의 명칭도 좀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요 센서가 달려져 있는 위치 부위가 바로 크랭크 축의 후단 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크랭크 축 있는데 원형으로 되어 있는 토닐, 기어 모양이 내부에 내장되어 있고 토닐의 높고 낮음이 회전하면서 결국은 CKP라는 센서에 우리가 전기적인 또는 자력적인 이런 신호를 유발을 해가지고 위치를 검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센서가 바로 우리가 CKP 센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전원 장치를 제거한 상태에서 고정되고 있는 요소의 볼트 부분을 제거를 해가지고 탈거를 해주시면 되겠다. 물론 이런 요소들은 각각의 오일이 누설되지 말라고 오링 같은 오일 패킹 등이 있기 때문에 교환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캠축의 위치입니다. 최근에 쓰고 있는 방식들은 요 방식도 이제 DOHC가 되겠지만은 캠축 중에 한 요소에다가 이렇게 캠축이 회전할 때에 가장 기준이 되는 참조점, 우리가 타이밍 벨트를 맞춘다고 하는 것 자체는 크랭크 축과 캠축에 의한 피스톤과 밸브의 1번 실린더가 초초 폭발을 할 수 있는 압축 상사점과 흡배기 밸브를 모두 막고 있는 상태의 기계적인 위치를 놓는 게 우리가 타이밍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CMP라고 하는 캠 샤프트 포지션 센서에서는 캠축에 우리가 돌기 부분이 있어요. 또는 시그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러한 위치에 딱 정확하게 시그널 신호가 들어오게 만들어서 자, CMP 센서를 통해서는 현재 1번 실린더 압축 상사점이구나. 옛날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1번 실린더 압축 상사점을 검출해주는 센서다. 그래서 1번 TDC 센서다라는 명칭도 사용을 했죠. 그래서 CMP 센서와 CKP 센서가 상호 간에 신호가 타이밍상으로 맞아야지 이 엔진은 정확한 타이밍이 되고 있다. 정상이다.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그런 방법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각각의 파형을 불러내서 비교를 해본다거나 또는 각종 진단기 등을 통해 가지고 점검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역시 교환하는 방법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차체 부분에 고정되고 있는 볼트라든지 너트 요소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패킹 부위 주의하셔서 탈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CKP와 CMP는 점화와 연료의 중요한 시기, 위치 등을 검출하기 위해서 꼭 중요한 센서가 될 수 있고요. 외에는 이제 연료를 보정해 주거나 이런 데에 중요한 요소로 사용될 수 있는 게 바로 실질적인 엔진에서 봤을 때는 요 정도 부위에 에어 클리너라고 하는 여과 장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스로틀 바디 쪽으로 에어 덕트를 통해서 공기가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에어 클리너 부위와 스로틀 밸브 사이에 들어오는 공기량을 검출해 줄 수 있는 공기량 센서가 있느냐 또는 스로틀 밸브와 서지 탱크 부위에 들어온 공기를 간접적으로 검출해 주는 센서가 있느냐 등에 따라서 어느 위치든 간에 반드시 한 군데에서는 공기량을 검출해 주는 센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는 덕트 부위 사이에 이러한 에어프로 센서라고 하는 센서를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덕트와 크리오가 연결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들어올 때의 공기의 량, 그 다음에 대부분 에어프로 센서나 또는 간접적으로 검출해주는 맵 센서 사이에서는요, 공기의 온도를 검출해주는 우리가 ATS라고 하는 센서도 반드시 포함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 온도를 검출해주는 ATS 등과 같은 것들을 이 안에 같이 포함하고 있어서 들어올 때의 공기의 양과 온도를 검출해서 컴퓨터로 신호를 보내주면은 컴퓨터는 그 신호에 따라서 적정량의 연료를 분쇄해 줄 수 있는 신호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로틀 바디 얼마만큼 열렸느냐 닫혔느냐겠죠. 운전자가 악셀레이터를 얼마만큼 밟느냐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케이블로 또는 전기 신호를 기준으로 해서 모터를 해서 스로틀 밸브에 열리고 닫히는 양을 제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얼마만큼 열렸느냐 닫혔느냐를 알려주기 위한 스로틀 밸브의 위치 센서라고 하는 TPS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스로틀 포지션 센서에 의해서 가속이 되느냐 감속이 되느냐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느냐 스로틀 밸브의 위치를 검출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센서가 될 수 있고요. 이러한 스로틀 바디 부위에 보게 되면 주위에 또 하나의 전장품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여기에 있네요. 요게 바로 뭐냐면은요, 공전 속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공전 속도를 조절해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유는 뭐 우리가 초기에 키 온 시에 초기 공기량을 확보해 준다거나 초기에 시동 시에 충분히 빠른 워밍업을 하기 위해서 패스트 아이드롭 한다거나, 또는 워밍업이 다 완료되고 난 이후에 공전시라든지 또는 주행시라든지에 따라서 필요한 요소 부분만큼 공기량을 추가하거나 차단하거나 이런 역할을 해주는 바로 공기량, 우리가 공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뭐 명칭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쓰일 수 있지만은 뭐 아이들 스피드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ISA, 대부분 가솔린 자동차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모델이 바로 이렇게 스톱 모터라고 하는 공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중에 또 하나의 종류입니다. 이러한 스텝 모터 같은 경우도 스로틀 바디에 우리가 바이패스라고 하죠. 메인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통로 외에 주위에 별도의 공기 통로 있는 부분에 장착을 하고 있어가지고 열고 닫고에 따라서 모터가 작동하면은 추가적인 공기량을 또 보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합쳐서 공전 속도 조절 장치다, 이렇게 큰 범위로 또 봐줄 수가 있고,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에서는 공통적인 요소다, 우리가 또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고요. 교환하는 방법도 역시 같습니다. 전원을 차단하고 난 이후에 기본적으로 차체에 고정되고 있는 요소들을 탈거한 후에 교환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ISA 같은 경우는 스로틀 바디 쪽에 바이패스 통로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자동차를 사용하다 보면 카본의 오염, 슬러지 같은 경우에 오염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세척 작업도 병행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공기의 량, 온도, 스로틀 밸브의 열림 정도, 필요 시에는 공전시라든지 시동시, 가속시 등에 따라서 추가적인 공기량의 보정, 그래서 우리가 RPM 속도를 조정해주는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결국은 가장 최적의 상태의 신호가 컴퓨터로 입력이 되면은 그 신호등을 가지고 컴퓨터는 연료량,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화할 수 있는 시기, 어느 실린더의 점화 불꽃을, 이런 타이밍 제어 등을 할 수 있고요. 예, 우리가 엔진 오일이라고 하죠. 엔진 냉각수죠. 냉각수, 오일이 아니라. 냉각수 같은 경우가 엔진을 순환하면서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냉각수 온도에 따라서 엔진의 온도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별도로 엔진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센서는 없습니다. 엔진 내부에서 순환하는 냉각수의 온도에 따라서 엔진이 과열되고 있느냐, 아니면 너무 차가우냐 정도에 따라서 너무 차가울 경우 한 예를 들어보면은 연료를 정상적으로 분사한다고 하더라도 기화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기화성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폭발 연소할 때 효율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결국은 냉각수 온도에 따라서 연료량 가감을 좀 시켜줘야 되죠. 과열되면은 줄여야죠. 필요하면은 컷까지도, 차단까지도 시켜줘야 되고요. 그래서 엔진의 온도를 대처할 수 있는 냉각수 온도에 따라서 연료량 등을 보정해 줄 수 있거나, 점화 시기를 좀 빨리 해준다거나 늦게 줄 수 있는 이런 신호 제어로 사용하기 위한 냉각수 온도 센서라는 요소가 대부분이 라디에이터 쪽으로 엔진에서부터 냉각수가 빠져나가는 게이트 부분, 통로 부분이죠. 뭐 물 제키프라고도 얘기하는데, 요 수온 조절기 부근 쪽에 바로 그러한 온도를 검출해 줄 수 있는 센서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냉각수 온도 센서, 뭐 WTS다, 뭐 CTS다, 이런 식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주위에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계기판에 보면은 온도 게이지가 있죠. 보통 온도 게이지가 뭐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뭐 우리가 차가운 상태에서 뭐 핫 상태까지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데, 그 온도가 바로 이 엔진을 순환하는 냉각수의 온도를 알려주는 센서거든요. 바로 스위치거든요. 게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수온을 알 수 있는 수온 게이지도 별도로 바로 WTS 있는 부분 쪽에 같이 좀 장착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바로 흡기 계통 쪽 또는 냉각수 계통 쪽에 이러한 센서들을 거쳐서 바로 연료는 최적의 상태로 연소실에서 공기랑 섞여서 희석이 돼서 기화가 돼서 그 다음에 점화 불꽃을 이용을 해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불꽃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해당하는 실린더마다 적정한 폭발력, 토크를
만들어가지고 엔진을 구동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연소된 가스 등은 배기계통을 통해서 배출이 돼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배기계통에 있는 중요한 센서가 하나 있죠. 보편적으로 봤을 때 바로 배출돼서 나가는 가스들 중에서 산소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느냐, 산소의 농도에 따라서 연료를 사전에 많이 넣느냐, 농후하게 적게 넣느냐, 희박하게, 이런 것들을 검출해서 가장 최적의 공연비로 맞추기 위한 아주 중요한 센서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배기계통이죠. 바로 산소 센서입니다. 이 산소 센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요. 보세요. 커넥터 케이블과 더불어 가지고 이 센서 자체가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켓, 막혀져 있는 밀폐되어 있는 소켓으로는 산소 센서 교환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오픈 스패너 같은 거로 사용하면 되겠느냐? 상당히 강한 토크로 조여져 있기 때문에 오픈 스패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 육각 부위를 손상할 수 있는 안 좋은 요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산소 센서를 탈거할 때는 산소 센서 전용 소켓이 별도로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작업하는 거를 잘 다시 한번 또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용 산소 센서 플러그를 이용을 해가지고 산소 센서를 탈거하게 되면은 필요에 따라서 교환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파형 또는 전압 신호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상 유무 등을 또 점검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외에 이런 우리가 가솔린 전자제어 시스템에서는 뭐 필요에 따라서 최근에는 악셀레터 페달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악셀레터 페달이죠. 여기가 있는데 이렇게 또 센서가 하나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를 갖다 우리가 악셀레터 포지션 센서라고 하는 APS입니다. APS는 하나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두 개예요. 지금 이렇게 페달 쪽에 달려져 있는 거는 APS1.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신호, 일부는 또 케이블 등을 통해 가지고 변동량을 검출해 줄 수 있는, 추가적으로 검출해 줄 수 있는 APS가 엔진룸 쪽에 또는 대시 패널 쪽에 장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APS2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S1, 2를 가지고 있는 모델들은 대부분 지금 이러한 전자 스로틀 바디를 가지고 있게 돼 있죠.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운전자가 악셀레터 페달을 밟게 되게 되면은 기계식 케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스로틀 밸브를 열고 닫고 해주는 이러한 신호 제어를 이러한 작동을 해줬지만은 최근에 쓰고 있는 방식들은 ETS라고 해가지고 전자 스로틀 바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 스로틀 바디는 악셀레터가 움직이는 정도에 따라서 중간에 기계적인 장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APS1 신호를 기준해서 운전자가 얼마만큼 악셀레터를 밟았느냐의 신호를 컴퓨터가 그거에 의해서 ETS를 모터를 전원을 줘가지고 열리고 닫히고 구동을 시켜주는 바로 전자제어 방식입니다. 그럼 APS2는 뭐냐? 바로 급가속, 급출발 또는 APS1의 고장 유무 등을 검출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는 바로 2차적인 바로 APS1을 검출해주는 바로 보조 센서인 APS2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PS1, 2 역시 스로틀 포지션 센서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검하는 방법들은 저항 또는 출력되는 전압, 필요에 따라서는 변동되는 양에 따른 파형 등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하고 교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엔진에서 특별한 센서가 하나 더 들어가죠. 바로 뭐냐? 우리가 VVT, 최근에는 CVVT와 같은 가변 밸브 제어 방식을 이 엔진은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DOHC 차량은 흡기 밸브 2개, 배기 밸브 2개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성 요소로 볼 수 있거든요. 또한 모델에 따라서는 그 밸브를 작동시켜주는 캠축이 회전하면서 캠축의 진각도 등을 제어해주는 또 하나의 다른 방식의 가변 제어 방식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캠축 가변 타이밍이죠. 그러나 이 방식 같은 경우는 밸브에다가 직접적으로 오일, 유압식 리프트 있는 데다가 오일이 공급되는 시간, 량 등을 갖다가 적절하게 조정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상태에서 실질적인 이론으로는요, 가솔린 기관에서 우리가 잘 들어오고 잘 나가게끔 배기 말에서 흡입조 사이에 흡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져 있는 오버랩 구간이 있어요. 오버랩 구간은 여러분이 계속적인 학습을 하시고 더 전문적으로 일하시게 되게 되면은 장점도 될 수 있지만은 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 속도 영역에 따라서요.
그래서 그러한 속도 영역에 따라서 오버랩 구간마저도 가장 이상적으로 밸브가 잘 효율적으로 작동하게끔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엔진 오일의 조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일을 컨트롤해주는 밸브다. 그래서 OCV라고 하는 장치가 부비트 방식에서 장착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교환하는 방법 등과 같은 경우는 전원을 차단한 후에 컨덕터 제거하신 다음에 차체에 고정되어 있는 요소 등을 우리가 제거한 후에 OCV 밸브 등도 교환할 수가 있고, 이게 흡기 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배기 쪽 양쪽에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OCV 1, 2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경우 수에 따라서 우리가 출력되는 전압, 시그널 등 또는 파형 등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점검한 후에 불량이다 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교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가솔린 전자제어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는 여기에 추가해서 점화계통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결국은 어느 신호가 어느 센서가 어떤 신호를 정확하게 공급을 해주고 보내주느냐에 따라서 컴퓨터는 그러한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계산 예측, 연산을 통해서 바로 점화 또는 연료 또는 공전 속도, 이 3대 중요한 요소들을 갖다가 출력 제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전자 제어 시스템의 기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이 전자 제어 시스템 이 성능과 관련된 이 교환과 점검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을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 정비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자동차 엔진 정비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엔진 정비에 점점 익숙해지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선생님을 계속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도록 더욱 파이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아쉽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 교환, 수리, 검사하기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KP는 크랭크축을 검출해주는 센서이고 CMP는 캠축을 검출해주는 센서입니다. AFS는 공기량을 측정하는 센서이고 맵 센서는 스로틀 바디 내 공기량을 측정하는 센서이며 ATS는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또 TPS는 스로틀 바디의 열림 정도를 측정하는 센서이고 ISA는 필요한 만큼 공기량을 가감하는 센서입니다. 산소 센서는 배출하는 산소의 농도를 검출해 인젝터의 연료 분쇄량을 가감해주는 센서입니다. 악셀레이터 포지션 센서인 APS는 APS1과 APS2가 있고 APS2는 APS1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출해주는 센서입니다.